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미국. 240여 년이란 짧은 역사 동안 어떻게 오늘날의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이 이민자의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미국 건국의 시조를 찾아 떠납니다. 첫 여정은 초기 유럽 이주민들의 삶을 찾아 플리머스에서 브래틀버러로 향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대서양에 면한 항구 도시 플리머스는 미국 건국에 있어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1620년에 그 영국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66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가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 초기 정착민들의 용기와 담력이 이 나라의 초석이 된 거죠.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 뉴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당시 자연 환경이 얼마나 가혹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물이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첫 해에 104명이 죽었고 그 104명을 이곳에 합장을 한 겁니다. 이곳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와 30여 명의 선원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은 첫 해 겨울에 추위,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완파노아그 원주민들인데요. 당시 영국 청교도들에게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 기르는 법을 가르쳐준 이들입니다. 결국 원주민의 도움으로 정착에 성공하게 된 거죠. 미국 독립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티파티가 열렸던 그 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8세기에 이 작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런던에서.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에 몇몇 보스턴 시민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에 난입해 차상자를 바다에 내던진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목표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출발은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금 문제죠. 18세기 내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두고 전 세계에서 경쟁을 벌여요.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거두지만 큰 빚을 지게 되죠. 그 빚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영국 정부는 이곳 식민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호가 나옵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결국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저항했던 겁니다. Nice to meet you. Hello, sir. Yeah. Well met. Mr. Welcome Captain. Aboard. Well met. Welcome aboard the Yes. Brig Beaver. Yeah. My name is David Bradley. I'm glad to have you here tonight. Are you ready to toss off this yoke of English tyranny? Eh? How are we destroying? Give a drink of tea to the fishes, eh? Huzzah! All right. Oh, come on, help us out there. Very well. Ready? On the count of 3. 1, 2, 3. Over the sun. Well done, well done.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역사적이었던 그날 바다에 버려졌던 5가지 티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맛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 시민들의 티파티가 있었던 보스턴 항구는 사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한적해 보이지만 뭐랄까요, 1770년대 미국이 독립혁명을 일으키던 그 당시만 해도 런던으로부터 공수해오던 수많은 차들이 쌓이던 가장 중요한 선착장이었죠. 미국이 혁명을 일으키던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매일같이 마시던 그런 일상품이었어요. 일상 속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차를 버리는 보스턴 티파티로 이게 뭐랄까요, 저항의 어떤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 반대하는 의미로 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산업이 미국에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참. 미국인에겐 독립과 민주주의의 성지와 같은 그곳 필라델피아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미국 북동부를 지나 대서양으로 흐르는 델라웨어 강을 따라 세워진 필라델피아는 미국 수도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그만큼 풍부한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버티고 있는 이곳은 미국 7대 미술관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굉장히 유행했던 로키라고 하는 권투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실베스타 스탈론이 항상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이 계단을 오고 가면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로키라는 영화에 보면 실베스타 스탈론이 이곳에 와서 이제 필라델피아 시내를 보면서 뭐랄까요, 환호한다고 할까, 자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씬이 있거든요. 와, 여기 바로 로키 스텝이 있네요. 이들을 보니 생각나네요.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이곳 계단에 뛰어오르는 로키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죠. 지금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사람이 아무도 줄을 안 서거든요. 지금 이 동상 앞에만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있어요. 이게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너무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로키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미국 사회의 어떤 이미지, 아메리칸 드림이죠. 정말로 이민자로 맨 바닥에서부터 자기의 어떤 맨주먹 하나로 일어서는 그 스토리가 아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게 미국 사람들을, 그리고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죠. 각자 모여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 그거를 하나로 결집시켜내는 제도와 그리고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사회. 참 재미있네요. 미국은 이런 다양성 속에 통일을 기하며 번영을 이룬 것인데요. 그 토대가 된 곳이 바로 미국 독립 후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당시 식민지 정부 청사로 혁명군의 중심지가 된 이곳은 이후에도 연방정부 청사로 사용되면서 연방헌법의 통과를 지켜보는 등 미합중국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독립기념관은 역사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이 바로 여기 회의실, 어셈블리 룸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미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1776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작성되고 사인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방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돼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처음 시작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This is Congress Hall. 컨그레스 홀. 하원이 있었던 이곳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조지 워싱턴이죠. 그는 왕이 될 수 있었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옴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전통, 임기제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더 강했던 거예요. 취임식이 끝나고 존 애덤스가 저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큰 박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토마스 제퍼슨이 나가기 전에 워싱턴에게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하죠. 그때 워싱턴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일개 시민에 불과하다. 부통령인 당신이 먼저 나가라. 제퍼슨이 두 번째로 나갑니다. 역시 큰 박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지 워싱턴이 나갑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그러나 그때 정말로 천지가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개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 시민인지를. 민주주의의 전통을 잇는 미국 역대 대통령을 만나러 떠납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작합니다. 워싱턴 DC로 불리는 이 유서 깊은 정치 도시의 정식 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철저한 계획 도시로 건설된 이 도시는 백악관과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보이는 높은 오벨리스크가 바로 워싱턴 기념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눈앞에 이 하얀 건물이 국회의사당이죠. 사실 미국의 수도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이곳 워싱턴 DC로 옮겨진 건데요. 상공업을 중시했던 북쪽에 있는 주들은 상공업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연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남부의 농업주들은 그럴 필요 없다. 각자의 주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새로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조직을 갖냐? 반연방파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북부가 주장했던 연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수도를 만들 때 그 장소는 남부에다 둔다. 그래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가운데 있는 이 포토맥이라는 이 강변에 수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의 이름은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땄던 거죠. 또한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심장부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만 거의 170m에 이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벨리스크라는 거는 고대 로마 제국 때부터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미국의 리더들은 이 나라가 하나로 연방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건국의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워싱턴과 같은 사람이 정치적 상상력 혹은 이미지에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권위와 권력 그리고 연방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미국의 주라는 거는 우리의 도나 특별시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13개의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선거제도 속에서 주가 사실은 인구수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투표의 찬성 숫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높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였습니다. 왜? 트럼프가 더 많은 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죠.
인종의 용광로라 불리는 미국의 뉴욕은 각양각색의 인종과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도시죠. 그곳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여행자들을 반기는 뉴욕은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또한 문화와 예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도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맨해튼입니다. 여기가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입니다. 이 엄청난 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관광객으로 바글바글하네요, 정말. 하루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난다 합니다. 세 개의 교차로라 이끌어지는 타임스퀘어는 뉴욕 42번가와 7번가, 브로드웨이가가 만나는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죠.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만든 그 다양함 위에 성장한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비단 뉴욕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1620년에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100여 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여 년이 좀 지나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거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많은 이민자들의 힘, 그들의 다양함을 하나로 녹여내는 그 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은 미국 문화의 상징인 인종의 모자이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죠. 볼거리 많은 뉴욕은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Yes, downtown. To Brooklyn. 특수 제작한 버스를 타고 맨해튼 중심가를 둘러보는 겁니다. 야, 진짜 좋은데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뉴욕의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맨해튼의 거리를 거대한 무대로 삼고 달리는 버스가 이번엔 저를 뉴욕의 랜드마크로 이끕니다. 1931년 높이 381m로 위풍당당하게 세워진 빌딩은 이후 한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으로 군림했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뉴욕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꼭 곱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뉴욕이 있는 이 뉴욕주의 자기들의 별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제국의 주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미국의 중심이면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버스는 맨해튼 남쪽 끝에 있는 월스트리트, 월가로 들어섭니다. 이거 월스트리트야말로 해밀턴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꿈꿨던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금융과 상업, 그리고 세계의 중심, 뉴욕, 그리고 미국. 새벽에 첫 배로 이 앨리스 섬에 도착했거든요. 이곳은 정말로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갔던 곳인데 이렇게 첫 새벽에 딱 도착하니까 뭔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 이런 거였을까? 뭔가 낯설고 뭔가 어둠컴컴한데 빛은 밝아오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 지금 제가 그 이민자들과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여보고 있거든요. 지금 1층에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방 같은 걸 정리하고 본격적인 입국 심사는 이 2층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62년간 1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이곳을 통과해 미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몰려온 유럽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와 번영의 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자들이 찾아온 거죠. 그 흔적이 잘 보존된 이곳에선 당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지의 땅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가장 처음 봤던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을 텐데요. 이 기단까지 176계단, 요 왕관이 있는 곳까지 338계단. 오늘 운동 좀 하겠는데요. 위의 정상을 향해서 정말 자유의 길은 멀고도 험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의 풍경은 어떨까요? 뉴욕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 안은 굉장히 좁지만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곳으로 왔던 수천만 명들에게 이 좁은 공간 밖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공간의 크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이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새로움,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 아닐까. 정말 좋네요. 이 흔들림조차도 좋아요.